페이슨의 설립자이자 총괄 교장하고 있는 다니엘 교장입니다. 올해 저희가 드디어 2025년 14회 졸업생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기존에 했었던 그런 졸업생 부모님들과 대화했던 그런 방식, 또 학생들과 대화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오늘은 저희가 한 가정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페이슨을 다니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 또 고민했던 거, 어려웠던 거, 또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누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가 초대 손님 안내해드릴 건데요. 저희 페이슨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이번에 2025년 6월에 졸업을 하는 최재성 학생의 어머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성, 12학년 최재성 학생의 엄마입니다. 저희 재성이는 5학년 2학기부터 페이스튼 커뮤니티에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어머님과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홍콩 출장에 있으셔서 오늘 못 나오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단둘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교 철학이나 그 학교의 어떤 생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페이슨 기독학교를 알게 되고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세요? 재성이 초등학교 때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저희가 주변에 저희는 신앙에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주변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페이스튼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미 학교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근데 아이를 기존의 교육 체제에서 아이를 뺀다는 거에 대한 저희가 두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뜻 학교를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그 당시 가장 친한 친구가 인터뷰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다가 이제 재성이가 여태까지 학교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슨에 입학하고 나서 어떤 자녀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나 뭐 인성적인 모습, 아니면 학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기존의 학교 생활과 좀 달랐던 점이 있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이거는 재성이의 그 이전 성장 과정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희 재성이는 8살 때까지 중국 샹하이에 살면서 그쪽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처음 접했던 학교라는 곳은 어떤 오픈된 곳이었어요. 나를 마음껏 드러내는, 아이는 기존에 있는 틀에 자기를 끼워 맞추는 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되게 많이 좀 애가 길을 잃은 듯 보이기도 하고 당황도 한 것 같았고, 그러다가 페이스튼에 오니까 그때 다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틀에 맞추지 않아도 돼. 나를 틀에 맞추지 않아도 돼. 나는 내 거를 찾을 수 있어, 여기서. 그런 자신감도 많이 회복을 했고, 실수하는 법, 실수해서 배우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는. 재성이가 한국 학교를 실질적으로 다닌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4년 반이요. 4년 반이요? 네. 그러면 한 1학년, 2학년부터 한 5학년? 뭐 1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마치고. 1학년부터 4학년. 네. 초등학교 기간에 많은 부분을 일반 학교를 다녔었네요. 네. 그럼 일반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왔기 때문에 뭐 한글도 배워야 되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했을 텐데 그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좀 뭐 이렇게 다름 때문에 외국의 국제학교나 이런 부분과 한국 공교육이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가장 적응하는 데 힘들었던 점, 아니면 뭐 관계나 아니면 학업이나 어떤 부분이 많이 달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많이 당황했던 거는 교실에서 내 목소리를 마음대로 낼 수 없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생님이 무슨 수업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마음껏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것도 있었고 또 처음에 돌아와서는 한국말이 저희는 몰랐는데 얘가 약간 억양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는 한국말이 억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놀림은 받지 않았지만 뭔가 친구들과 내가 좀 다르다는 거를 느끼고 거리감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생활하면서 어느 때에 그래도 조금 이 아이에게 환경을 바꿔주고 국제학교로 가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좀 펼칠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사교육에 관심이 없던 어머님들도 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면서 사교육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기다렸어요. 근데 그 재성이의 친구들이 사교육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뭔가 획일화돼가는 모습들, 그 이전에 4년 동안 보였던 아이들의 개개인의 그 개성이 많이 사라지고 뭔가 하나의 형태로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성이도 저렇게 되겠구나. 한편으로는 재성이가 저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까? 저희가 아는 재성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인데 그 안에서 아이가 저거를 견디면서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조금 아이를 다른 환경으로 옮겨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됐고 또 페이스를 알게 돼서 이제 여기를 다니게 됐는데 지금 올해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8년, 네. 9년 그 정도 다니게 된 거죠. 네네.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선생님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여기 이제 여러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어른들이 계신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혹시 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다, 만족스러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이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이제 다시 또 공교육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를 재성이는 모르는 것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항상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고 저희도 부모로서 아이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고 아이가 실수를 하면 항상 메이크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었고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도 어렵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자기의 분야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 네. 아이가 되게 좋은 명문대에 합격을 했잖아요. 또 장학생으로 또 합격을 했는데 일단 합격한 학교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재성이는 일단 두 군데,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CIA라는) 학교와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Culinary Arts Academy라는 CAA라는 두 학교를 합격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재성이가 선택한 학교는 스위스에 있는 CAA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입시를 하기 전까지는 되게 막연하고 두렵고 이게 잘 선택한 걸까 또 합격이 안 되면 어떨까 뭐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 감사했어요. 네.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러니까 재성이가 처음 이 진로를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했던 때도 생각나고 아이의 진로를 듣고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저희는 인문계를 나왔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아이를 유학 보내야지 너무 당황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냥 무작정 교장선생님 찾아갔잖아요. 그때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봐 주시고 그랬던 그 순간도 기억나고 재성이가 또 레커멘데이션 레터 부탁드렸을 때 너무나 다니엘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헤더 선생님 다 너무 선뜻 아이를 위해서 에세이 교정해 주시던 스미스 선생님 모든 분들이 다 생각나면서 이게 아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아이 하나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도와주셨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 대학 입시 과정들 어떻게 보면 사실 전공을 정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또 이런 특정 분야의 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어렵고 네. 그리고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다른 부모님들도 아이가 어떤 적성이 있는지 뭐 어떤 과목을 좋아해서 그럼 그 과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엔지니어로 가야 되는지 요리로 가야 되는지 음악으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과정을 뭐 8년, 9년 동안 계속 이렇게 국제학교를 다니시면서 한 번 다 겪어보셨잖아요. 네. 혹시 그분들에게 진로는 이렇게 아이가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혹시 이렇게 아이의 어떤 걸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도와주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고 찾을 수 있다. 어떤 이런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단순히 성적을 잘 받기 위하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남 앞에서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학교를 다니는 모든 시간이 너의 인생에서 어떤 과정이다. 이 과정의 끝에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항상 그 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리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아빠가 밤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아파트 산책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30분, 1시간 대화하고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씩 사서 먹고 오더라고요. 진짜요? 예. 저희는 남자아이다 보니까 대화적인 면에서는 아빠가 많이 담당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입시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본 해외 학부 입시, 그리고 아이는 아직 뭐를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희 10학년쯤부터 저희가 맨날 물어봤던 게 재성아 너는 뭐가 좋아? 근데 뭐가 좋아라고 물어보면 그 나이 때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너는 뭐를 할 때 제일 행복하니?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재성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을 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쪽 분야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분야를 선택한 건지는 솔직히 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항상 뭐 할 때 제일 행복한지, 왜냐하면 네가 선택하는 지금의 전공이 나중에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네가 이 전공을 선택해서 남한테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네가 하는 일이 네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저희는 엄마 아빠는 네가 뭐를 한다고 그래도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교사로서 재성이를 봤을 때 재성이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인사를 되게 잘해요. 이렇게 지나가면 아니 이렇게 제 90도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 항상 그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해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조용히 그냥 이렇게 수줍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하러 와요. 네, 와서 옆에서 교사 선생님 뭐 이런 일이 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미팅 잡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지 않은 조금 좀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른들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봤던 게 뭐냐면 아이가 되게 성실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꼭 꾸준히 다 하고 이게 늦더라도 그걸 마치고 또 정직하게 하고 이런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럴 때 혹시 부모로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아이가 이런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어떤 정직성이나 도덕성이나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이나 이게 굉장히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입시의 점수로 보이지 않는 그 숨겨져 있는 아이의 가치를 저는 이런 명문대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추천서에 다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혹시 이 아이가 그런 성품을 갖게 됐던 어떤 계기나 아니면 자녀 교육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남편하고 얘기를 했던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재성이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다 하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만 했다면 저희가 그런 고민을 안 했겠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할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왜 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게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뭔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아이한테 너는 빨리 해야 되고 잘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효율성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해볼 수 있는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뭔가 잘하라는 말보다는 제대로 하라, 그리고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정도를 가라. 그거를 아이한테 강조하자. 저희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까 그 10대 나이 때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가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오히려 꾸준했던 친구들, 성실했던 친구들, 그리고 결국에 너무나 다 행복하게 그리고 잘 돼서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무리 세월이 변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성실함과 정직함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재성이한테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잘하는 것보다 이거를 네가 어떤 편법을 써서 페이퍼를 잘 써서 지금 성적을 잘 받는 것보다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가 제대로 된 방법을 써서 정말 점수를 받았다면 그 점수에 엄마 아빠는 더 행복하고 그 점수에 하나님이 너를 더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학교 특강을 좀 해주셔서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초청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부모로서 너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민낯을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저의 뭔가를 아이한테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정말 바른 관점에서 애를 키우는 그 기준에 따라 아이를 키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저는 좀 아이가 선택한 요리라는 분야도 예술, 디자인, 경영 이쪽에도 이제 아이가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방향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학부모나 학생에게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조언은 또 성실함일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재성이가 이런 분야를 커뮤니티 아트를 전공하고 싶다고 해요 하고 다니엘 교장쌤을 찾아뵀을 때 그러면서 제가 교장쌤한테 여쭤봤던 게 그러면 지금 아이를 요리학원을 보내야 하나요? 뭐를 준비해야 하나요? 하고 말씀드렸을 때 교장쌤이 이 분야는 성실함을 가장 강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성이는 그거에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이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분야고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어떤 유행에 따라서 이게 멋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분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분야고 이 분야를 위해서 무엇이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아이들이 분명히 그 분야에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도 미술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술 작가님들을 많이 봐요. 재능이 있는 작가님이 있고 성실한 작가님들이 있더라고요. 재능이 있는 작가님들이 물론 초반에 많이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이지만 20년 정도 업계에 지나서 살아남는 분들은 성실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리나 그 외에 디자인 분야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감사합니다. 재성이가 요즘 보면 이제 뭐 흑백 요리사라든지 굉장히 한국 한식이 어마어마하게 또 유명하고 뭐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한식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재성이가 이제 요리 분야를 만약에 스위스에 가서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또 경영도 배우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기회들이 많이 열릴 텐데 부모님이나 혹시 자녀가 나중에 어떤 인재로 어떤 요리사로 아니면 어떤 경영인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기대하세요?
저희가 어떤 모습을 바란 적이 없어서 저희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그 길에서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엄마 아빠한테 요청해라 라고 저희는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자기를 뽐내는 그런 요리사가 아닌,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빨리 알리고 싶고 그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요리사나 그런 경영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상품이든 나의 음식이든 돈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돈을 지불하고 먹는 그런 그 비즈니스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분에게 미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해라, 그런 경영을 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럼 흑백 요리사 이름 나가면 안 되겠네요. 아니, 거기 나가면 열심히 하다 보면 발굴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페이스튼 학교도 어쨌든 기독교 학교의 기능이 있고 국제학교의 기능이 있고 또 여러 많은, 지금 보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근교에 굉장히 많은 또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 때 많은 이제 학교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페이스튼 선택해서 지금 한 8년이라는 기간을 다니셨잖아요. 다녔을 때 그래도 페이스튼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페이스팅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걸 본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른 학교는 물론 여기는 다른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숫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더라고요. 몇 점을 맞았고 몇 등이고. 페이스튼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를 잘하는지, 각각의 아이들이 뭐를 잘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스토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성이는 참 조용한 아이이고 남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면서도 또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아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 인정받는 곳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처럼 인정을 받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학교 생활을 했고 또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혹시 이제 가족이나 뭐 하나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 어떤 멘트를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재성이가 페이스튼에서 한 달 여를 남겨두고 있는데, 돌아보면은 제가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다니엘 교장선생님, 저희 아이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 인터뷰를 봤었는데 아이가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입시의 과정에서 저희 부모로서 너무 막막해서 달려갔을 때 언제든지 반겨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재성이 수업을 가르치셨던 헤더 선생님,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였고 수학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던 아이였는데, 아이가 그 과정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용기를 냈을 때 선생님이 믿고 지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수업으로 갔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믿고 지지를 해주시면서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본인의 수학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아이가 그게 정말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자신감이. 아이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던 헤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많은데 입시 도움 많이 주셨던 소연 선생님, 스미스 선생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재성이 주변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가정이 항상 선생님들의 건강과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기억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재성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그 아이가 그렇게 훌륭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재성 학생의 어머님과 전반적인 페이지의 학교 생활과 또 아이의 입시, 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대화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재성이 어머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